안녕하세요. 샤튜브 샨입니다. 오늘은 뉴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뉴욕이 왜 여행 가기에는 좋은 도시인지, 그리고 어학연수를 가기에는 좋지 않은 도시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뉴욕은 여행 가기에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위치가 쩔어요. 뉴욕 같은 경우에는 바로 위에는 보스턴이 있고요. 바로 아래에는 워싱턴 DC, 그리고 필라델피아와 같은 대형 도시가 있습니다. 나아가 조금만 차로 한 6시간 정도 간다면은 그래도 캐나다에 있는 토론토에 갈 수 있어요. 토론토 같은 경우는 캐나다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뉴욕을 갔는데 토론토도 덤으로 여행할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1타 2피입니다. 그리고 토론토 근처에는 미국에서 가장 큰 폭포가 있어요. 나이아가라 폭포라고 하죠. 나이아가라. 이 나이아가라 폭포는 캐나다에서 보는 게 좀 더 좋아요. 근데 나이아가라 폭포를 갈 수 있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입니다. 한 번쯤은 가볼만 해요. 저 같은 경우는 많이 가봤는데 뭐 이런 소리가 있죠.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이 이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서 나이아 가라 라고 하면 조금 젊어진. 자, 뉴욕이 왜 여행 가기 좋냐? 두 번째는 쇼핑입니다. 쇼핑. 일단 뉴욕에는 쇼핑할 수 있는 곳이 너무 많아요. 메이시스라는 대형 프랜차이즈 백화점을 포함해서 소호라는 곳도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길가에 엄청난 매장들이 많이 있어요. 뭐 홍대 같은 느낌이라 보시면 될 거예요. 또 뉴욕 맨하탄에서 차를 타고 2시간 안쪽으로 가면은 우드버리라는 정말 큰 프리미엄 아울렛이 있습니다. 이 프리미엄 아울렛의 장점은 정말 명품들이 많아요. 뭐 구찌, 버버리, 프라다, 뭐 휴고보스 이런 식의 엄청난 명품들이 많은데 여기가 최소 세일을 25%부터 많게는 60%까지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쇼핑을 그리 좋아하진 않는데 거기만 가면은 저도 몇천 불씩 지르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쇼핑하기에는 뉴욕만큼 좋은 곳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뉴욕은 교통이 편리해요. 물론 우리나라 지하철이라든지 뭐 환승 시스템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일단 뉴욕의 지하철은 24시간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버스도 꽤 많은 편입니다. 물론 택시도 많고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택시 타는 것을 추천드리진 않을게요. 일단 택시가 좀 냄새가 좀 나는 편이고요. 그리고 운전을 조금 안전하게 안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요금도 비싸고 팁도 줘야 돼요. 그래서 버스라든지 아니면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또 먼슬리 패스라고 해가지고 일주일치 지하철 그 승차권을 사면은 일주일 동안에는 계속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무료는 아니죠. 돈을 냈으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좀 지하철을 많이 탄다, 그리고 많이 돌아다닌다 싶으면은 이런 식의 일주일 패스, 한 달 패스 같은 거를 끊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자, 네 번째로는 꽤 높은 수준의 안전입니다. 뉴욕 맨하탄 그리고 타임스퀘어 이런 번화가를 가면은 NYPD라는 글자가 있는 경찰들이 있어요. 어떤 경찰은 말을 타고 다니고 어떤 경찰은 그 강아지를 끌고 다니는데 이 강아지가 세퍼트 같은 애들 되게 멋있거든요. 이런 걸 끌고 다니면서 뭐 관광객들도 보호하고 뭐 시민들도 보호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경찰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안전은 하겠죠. 마지막으로 뉴욕 같은 경우는 관광지 맛집이 너무 많아요. 뭐 미슐랭 스타를 포함해가지고 정말 맛있는 파인 레스토랑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뭐 자유의 여신 상인이 뭐 브루클린 브릿지라든지 아니면 뭐 첼시 마켓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볼 수 있는 관광지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뉴욕 같은 경우는 여행 가기에는 상당히 좋은 도시라 볼 수 있죠. 하지만 뉴욕은 어학연수 가는 곳으로는 그렇게 제 기준에선 적합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너무나도 유명한 관광 도시예요. 여기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말 많은 국가의 여행객들이 뉴욕으로 옵니다. 중국인, 뭐 프랑스인, 한국인, 일본인, 인도 사람, 어디 사람 이런 식으로 전 세계적으로 관광객들이 뉴욕으로 몰려요. 그래서 나는 영어를 배우러 왔는데 막상 영어보다는 다른 나라 국가 언어가 많이 들리는 거죠. 막말로 코리안타운만 가더라도 영어 하나도 안 쓰고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월 뉴스에 의하면 한국인 관광객이 2018년도에 무려 41만 7천 명이 갔대요. 역대 최대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한국인 관광객들이 뉴욕으로 가는 빈도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한국인이 많으면 아무래도 영어를 쓸 기회보다는 한국말을 쓸 기회가 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영어를 배우기에는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뉴욕은 유혹이 많은 도시입니다. 클럽, 뭐 유흥, 뭐 술, 뭐 카페, 아니면 펍 정말 놀 게 많고요. 뉴욕 같은 경우 클럽도 되게 유명해가지고 정말 많은 유학생들이 그리고 놀러 간 사람들이 많이들 방문을 해요. 한 번쯤은. 내가 만약에 뉴욕에 막 6개월 동안 공부를 할 건데 아무래도 공부를 하다 보면은 뭐 외로움도 느끼고 좀 공허함도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유흥으로 푸는 거예요. 유흥으로. 그러면은 막상 수업은 하루에 6시간, 4시간 하는데 노는 거는 훨씬 더 많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생활 습관 그리고 영어 공부 아니면 학업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안 좋은 부정적인 영향으로 미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유학생들이 이런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이렇게 뭐 놀러 가기도 하고 이런 유혹들에 쉽게 빠지는 경우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뉴욕은 단기로 여행 가기에는 좋은 도시이나 장기간 살기에는 그렇게 좋은 도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물가가 싸게 비싸요. 많은 분들이 뉴욕에 가면은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 여행을 하는데 뭐 대략적으로 2주 여행을 간다 치면은 35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잡아야 돼요. 비싸죠? 괜찮아요. 여행이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거기서 6개월 동안 산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얼마일까요? 한 달에 꽤 괜찮은 집에서 산다는 가정하에 렌트 비용이 한 달에 1,500불 정도 합니다. 비싼 곳은 2,200불, 2,300불까지도 해요. 매우 비싸죠? 그리고 뉴욕 같은 경우는 식사도 굉장히 비싸요. 코리안타운에서 짜장면 한 그릇 먹으려면은 15,000원 내야 돼요. 짜장면 한 그릇에 15,000원입니다. 가끔은 먹겠죠? 왜냐? 먹고 싶으니까. 한국 음식이 그리우니까. 이런 식으로 밖에서 음식을 사 먹고 렌트비 내고 학원비 내고 뭐 하면은 한 달에 300만 원 그냥 나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되면은 그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거죠. 만약에 뉴욕에서 단 한 번이라도 흡연을 해보신 경우가 있으면 이런 경우 많이 있을 거예요. 뭐 주변에 미국인이 와서 야 담배 하나만 빌려줄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겠죠. 왜 물어볼까요? 간단해요. 뉴욕은 담배도 X하게 비쌉니다. 담배 한 갑에 10,000원이 넘어요. 그럼 담배 한 가치가 거의 500원이라는 소리인데 꽤 비싼 취미가 되겠죠. 그래서 뉴욕에서 만약에 유학을 한다면은 담배는 끊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이처럼 물가가 매우 비싸기 때문에 단기간 여행하는 거는 좋지만은 장기간 거주하기에는 그리 좋지 않은 도시 같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뉴욕이 왜 여행 가기에는 적합한지 그리고 왜 유학을 오래 하기에는 그렇게 적절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 기준은 저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에서 나온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뉴욕에 꽤 오래 있어봤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물론 제가 답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뉴욕에 가게 된다면 제 영상을 참고해서 어떻게 여행을 할지 그리고 어떻게 유학을 할지만 참고해서 결정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여기까지 유학을 알려주는 샤투부였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에 도움이 됩니다. 저희가 보다 건전하고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